무심히 자란 잡초가 덮어버린 철길. 시간이 멈춘 간이역에선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게 됐고 기차의 부재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멈추게 했다. 지금 이 공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여기 오래된 역이다. 뭐 일제시대부터 있다든가 오래된 역이다 그래가지고 뭐 보존 어쩌고 그런 이야기는 했나 한번 들은 적은 있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뭐 치건가?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301호 미처 몰랐던 우리 지역의 문화재 여수 율촌역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일제강점기였던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철도의 아픈 역사가 시작된다. 이후 전라선의 역사가 첫 발을 뗀 건 1914년 광주와 여수를 잇는 광여선 역시 그 중에 하나였다. 광주와 여수 간에 철도를 부설하면서 여수, 순천, 보성, 화순, 광주 간을 연결한 155.5km의 철도를 부설하게 됩니다. 전라도의 주요 자원인 쌀과 목재, 광물 등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수탈의 통로였던 철길. 화순, 보성, 순천, 여수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어김없이 철길이 놓였다. 특히 바다를 품은 여수는 물자를 나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 강점기 때는 국내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보다 쉽게 운송하기 위해서 항만시설이 같이 겸해 있는 곳에 철도를 부설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0여 년의 시간을 품고 2006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율촌역은 2011년 순천과 여수선로 2선로 지금의 자리로 이전됐고 이후 간이역의 시계는 멈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제시대 때 전라남도의 물산이 반출이 됐는데 그 반출항이 여수였는데 그 사이에 과정이 어림짐작 될 뿐이지 현물로서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 역이 그 노선에 남아있는 중요한 유구가 되는 것이죠. 시골 간이역 하면 흔히 봐왔던 낮게 드리워진 삼각지붕. 우리 전통 건축 양식과는 다른 형태의 외형. 율촌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철도 역사, 그죠? 철도역 건물로서 또 디자인적으로 특징이 있다. 디자인적으로 이제 대합실, 영무실, 그다음에 기타 부속실로 나눠지는데 요 세 가지 크게 나눠진 세 가지 공간이 평면적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붕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붕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세 부분 거의 다 독립된 모임 지붕 또는 우진각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면적으로 위에서 내려볼 때도 변화가 무쌍하고 서서 바라봐도 높낮이 차이 및 지붕의 그 흐르는 선들이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시선에서 표현할 때는 그냥 좀 복잡한 건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적으로 완결된 조형적으로 어떠한 질이 좀 높은 그러한 그 결과물을 이제 도출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합실, 영무실, 숙직실 순으로 점점 낮아지는 지붕의 높이. 일본식으로 지어진 이 목조 건물은 디자인에서부터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현재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치 있는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철도 역사에 뭐 표파는 곳 그리고 기기를 점검하는 곳, 손님들이 대기하는 곳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을 일본의 전통적인 목조 기법으로 담았다. 이런 문화적인 결과물은 근대화, 뭐 제국주의 일본 공간, 뭐 식민지 공간, 내지는 일본 근대화 공간, 그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표준 설계도에 의해 지어진 역은 전국에 수십 곳. 그중 현존하는 역은 율촌역을 포함해 10곳이 조금 넘는다. 순천시 별량면 이곳에도 기차가 멈추지 않는 간이역이 자리에 있다. 1930년 비옥한 곡창지대였던 순천의 쌀을 실어 나르던 창구 원창역이다. 원창역 역시 조선 총독부 표준 설계에 따라 지어졌는데 율촌역과 원창역은 쌍둥이역이라 불릴 정도로 그 외형과 의미가 닮아 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를 끌어안은 채 철로와 사람과 세상을 이어온 세월이 자그마치 80여 년.
그런 원창역의 시간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한 사람. 20여 년간 역사를 지켜온 원창역의 산 증인 이상선 씨다. 1960년도에부터 제가 여기서 순천으로 통학열차 탔죠. 중학교 때부터. 제 통학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승차 인원이 아마 거의 많을 때는 학생들만 해도 한 4, 50명 되고 일반 승객들 한우시면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풍성한 수확량을 자랑하는 땅 별양. 덕분에 원창역은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지역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평가받았다. 이 참 기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죠. 이게 여기 원창서부터 시작해 벌교 전부 그 수산물, 농산물 전부 채소 같은 거 전부 남강주로 갔잖아요. 남강주. 그러니까 남강주 가서 싹 팔고 다시 또 기차로 오고. 한때는 하루 수천 명이 오가던 간이역.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역의 존재 의미 역시 점점 희미해져 갔다. 1966년도 이후에 인구가 여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대만 해도 순천시 별량면 인구가 약 2만 명이 됐어요. 1980년대에 여기에 연 인원, 승차 인원이 5,200명이 됐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120명, 그 다음에 하차 인원이 100명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대체로 고속버스라든지 육로로 활성화가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탈의 통로에서 서민의 발로 이어져 온 철로. 이후 KTX의 등장은 철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간이역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유가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간이역이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이 역사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요새 유일하게 여수 지역에서는 유일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쪽에서 봐서 여기 이 율촌 역사는 보존의 가치가 있고 이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보존하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추억의 공간이자 지역의 자원으로서 새로운 시간이 덧입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간이역들. 문화재로서 우리 지역 간이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 근데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민이 보존해나가는 것이지 국가가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건물이 가는 의미는 앞으로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서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민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서로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철길과 함께 해온 80여 년의 역사. 이제 간이역은 지역 문화재로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간이역이 근대 철도사와 건축사의 중요한 건물로서 그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이제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다.